선생님, 저 정말 죽을 뻔했어요. 지난달 응급실에서 만난 74살 한명숙 씨의 첫 마디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매일 하던 대로 라면 끓여 먹고 혈압약 챙겨 먹고 그냥 평범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면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다른 특별한 증상은 없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평소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명숙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명숙 씨의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20년이나 많았습니다. 혹시 매일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면, 김치찌개, 젓갈, 맛있는 거 위주로 먹었죠. 나이 들어서 맛있는 거라도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명숙 씨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혹시 명숙 씨처럼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민수입니다. 지난 30년간 노인의학을 전공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온 의사로서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무려 10년이나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주에 제 병원에 72살 박영자 씨가 오셨어요. 영자 씨는 선생님,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질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니 영자 씨는 매일 라면을 드시고 집에서만 계시며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시는 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계셨습니다. 겉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영자 씨의 혈압을 올리고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떨어뜨린 거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진료해온 70대 이상 환자분들을 보면 약 10명 중 7명 정도가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병을 앓고 계세요.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우울증 같은 병들이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의 절반 이상이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면서 뒤늦게 후회하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 78살 이재호 씨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재호 씨는 젊었을 때부터 성실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은퇴 후에 갑자기 모든 게 귀찮아지셨대요.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뭐하러 운동해? 맛있는 거라도 먹고 살자 이런 생각으로 지내시다가 작년에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어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재호 씨가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이 드신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나이도 70이 넘었는데 뭘 해도 소용없어. 젊었을 때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살자. 조금 아파도 나이 탓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80대에도 청춘처럼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시간, 먹는 음식, 몸을 움직이는 방법,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 하지 않고 신경 써서 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의 사례를 보면 나쁜 습관 3가지만 바꿔도 몸의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져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잠도 깊게 주무시게 되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지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게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안 좋은 습관을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별일 아니겠지 싶었던 게 점점 쌓이고 쌓여서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것도 몰랐네 하면서 놀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실제로는 건강에 해로운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짜게 먹어야 맛있지 하시는데 이게 바로 혈관 건강을 해치는 주범 중 하나예요. 또 약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히려 필요 이상의 약물 복용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하시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고립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30년을 일하면서 확신을 갖게 된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건강한 나이 들면은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바로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에 있어요. 오늘 뭘 먹을지, 몸을 어떻게 움직일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이런 평범한 선택들이 10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모두 실제 환자분들의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들이에요. 어려운 의학 용어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80대의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인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올바른 방법으로만 관리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습관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매일 하는 식습관과 관련된 건데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위험한 함정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약물과 병원 검진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마음과 관계의 건강인데 이건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3가지만 제대로 관리하셔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여러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본 문제들을 하나씩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먹지? 하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특별한 게 없어서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드시거나 어제 남은 반찬에 밥 한 공기 드시는 거 말이에요. 지난달에 75살 김순옥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음식 투정 안 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입맛이 없어서 그냥 간단한 것만 먹어요. 라면이나 김밥, 빵 같은 것들요. 그런데 자꾸 몸이 붓고 숨이 차네요. 할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 하루에 드시는 소금 양이 권장량의 3배가 넘었어요. 라면 한 봉지에만 해도 하루 권장 소금량의 거의 전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할머니, 앞으로 한 달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드셔보세요 라고 했어요. 라면 대신 멸치 국물에 된장 조금만 넣고 채소를 듬뿍 넣어서 국을 끓여 드시고 빵 대신 고구마나 단호박을 쪄서 드시라고 했죠. 처음엔 맛이 없어서 어떻게 먹어요 하시더니 2주일 정도 지나니까 선생님,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위험한 습관이에요. 짜고 달고 기름진 가공식품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미각이 둔해지니까 자꾸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막히게 하고 신장에 부담을 줘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해요. 오늘부터 장을 볼 때 포장지에 적힌 나트륨 함량을 한번 보세요. 하루 2000mg 이하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집에서 요리하실 때는 소금 대신 마늘, 생강, 후추, 허브 같은 것들을 활용해 보세요. 처음엔 싱거울 수 있지만 2주일만 참고 드시면 자연스러운 맛에 적응되실 거예요. 두 번째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운동 부족이에요. 제 환자 중에 79살 최동식 할아버지가 계세요. 할아버지는 선생님, 나이 먹으면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괜히 무리했다가 다칠까봐 무서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친구분이 운동하다가 넘어져서 다치신 걸 보고 나서부터 아예 움직이기를 무서워하게 되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오해예요. 오히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져서 더 쉽게 넘어지게 돼요. 제가 할아버지께 하루에 10분만 집 앞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것도 운동인가요?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것도 훌륭한 운동이에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정말 천천히 시작하셨어요. 하루에 집 앞 한 바퀴만 도시고 그 다음 주엔 2바퀴,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셨어요. 2달 후에 오셨을 때 할아버지가 선생님, 요즘 계단 오르는 게 전보다 훨씬 쉬워졌어요.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와요 라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에 가거나 무거운 걸 들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집안에서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 반복하는 것도 훌륭한 근력 운동이에요. 텔레비전 보시면서 발목을 돌리거나 팔을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좋고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갑자기 무리하시면 안 돼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셨다면 더욱 천천히 시작하셔야 해요. 만약 어디가 아프시거나 지병이 있으시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수면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좋은 잠은 나이가 들어도 꼭 필요해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우울한 기분도 들어요. 제 환자 중에 77살 이미자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는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까지 텔레비전을 봐요. 그러다가 아침 늦게 일어나서 하루가 엉망이 돼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수면 일기를 써보라고 했어요. 언제 주무시고 언제 일어나시고 낮에 뭘 하셨는지 적어보시라고 했죠. 일주일 후에 할머니가 가져오신 일기를 보니 문제가 보였어요. 낮에 거의 움직이지 않으시고 저녁 늦게 커피를 드시고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씩 바꿔보자고 했어요. 오후 2시 이후엔 커피 금지, 침실엔 텔레비전 끄고 들어가기, 낮에 산책 10분 하기 이렇게요. 한 달 후에 할머니가 오셨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요즘 밤 10시면 저절로 졸려워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하루가 길어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시거나 텔레비전을 켜놓고 주무시나요? 이런 습관들이 깊은 잠을 방해해요. 침실은 오직 잠자는 곳으로만 사용하시고 잠들기 1시간 전엔 모든 전자기기를 끄시는 게 좋아요. 이제 또 다른 큰 문제들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약물 관리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약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약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약 먹는 게 부끄럽다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제대로 안 드세요. 76살 정만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할아버지는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어느 날 소화가 안 된다며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와서 함께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려서 응급실에 오신 거예요. 알고 보니 기존에 드시던 약과 소화제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킨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선생님, 약국에서 파는 건 안전한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아무리 약국에서 파는 일반 의약품이라도 기존에 드시는 약과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여러 가지 만성질환으로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남은 약을 계속 드시는 거예요. 아까워서 버릴 수 없다며 처방받은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약은 몸 상태에 따라 용량이나 종류가 바뀔 수 있어서 의사가 정한 기간만 드시는 게 맞아요. 또 건강검진을 미루시는 분들도 많아요. 별로 아픈 데가 없는데 뭐하러 병원에 가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많은 병들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건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를 정도로 증상 없이 몸을 망가뜨려요. 69살 박정숙 할머니가 작년에 몸이 좀 무겁긴 한데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면서 검진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니 당뇨병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지금은 식단 조절과 약물 치료로 잘 관리하고 계시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합병증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진작 검진을 받을 걸 그랬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앞으로 잘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건강검진은 정말 중요해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으셔야 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기본적인 것들만 체크해도 큰 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검진비가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나중에 큰 병 걸려서 병원비 수백만 원 쓰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마음의 건강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몸만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마음이 아프면 몸도 같이 아파요.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그냥 나이 들면 그런 거지 하면서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71곱 최영철 할아버지 경우를 말씀드릴까요? 할아버지는 부인이 돌아가신 후에 혼자 지내시게 되었어요. 처음엔 나는 괜찮다고 하시더니 점점 집에서만 계시고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몇 달 후에 오셨을 때 보니 체중이 많이 줄어있고 표정도 어두워져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선생님,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밥도 맛없고 잠도 안 오고 뭔가 허전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잃는다는 건 정말 큰 상실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혼자만 있으시면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서 천천히 밖으로 나오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처음엔 누가 이런 늙은이를 상대해 주겠어요 라고 하시더니 제가 할아버지 같은 분을 기다리는 곳이 많아요 라고 했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도 두시고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도 나가보시라고 했죠. 할아버지가 에이 그런 거 별로예요 라고 하시길래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딱 1시간만 나가보세요 라고 했어요. 2달 후에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바둑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노래교실에서 만난 할머니가 반찬도 나눠주시고 저도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워서 나눠드려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밝게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져요. 외로움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워요. 하루에 딱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대화를 나누세요. 자녀분들과 안부 전화를 하시거나 이웃과 인사를 나누시거나 동네 친구들과 차 한잔 하시는 것도 좋아요.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 어려우시다면 전화로라도 소통하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리고 혼자 계실 때는 라디오를 들으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습관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첫째,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 대신 담백하고 자연스러운 음식 드시기. 둘째,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몸 움직이기. 셋째,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마음 건강 챙기기예요. 이 3가지가 어려워 보이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라면 대신 미역국을 끓여 드시고 집 앞을 천천히 한 바퀴 걸으시고 누군가에게 안부 인사를 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강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혹시 이런 간단한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우신 분들 계신가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했어요.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말이에요. 작년에 제게 정말 인상 깊은 일이 있었어요. 83살 김갑순 할머니가 오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는 지팡이를 짚고 오셨어요. 혈압도 높고 무릎도 아프고 우울해하시면서 선생님,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말씀을 듣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할머니, 저하고 6개월만 약속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에이, 이 나이에 뭘 해도 소용없어요 라고 하셨지만 가족들이 설득해서 한번 해보기로 하셨어요. 첫 달에는 정말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5번 쉬기, 라면 대신 된장찌개 끓여 먹기, 저녁 식사 후에 집 앞을 천천히 걷기. 이것만요? 할머니가 이런 게 운동이에요? 라고 하시길래 네, 할머니에게는 이것도 훌륭한 운동이에요 라고 했어요. 한 달 후에 오신 할머니가 선생님, 신기해요. 잠이 좀 더 잘 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2번째 달에는 조금 더 추가했어요. 동네 경로당에 일주일에 2번 나가시기, 자녀분들과 이틀에 한 번씩 안부 전화하기, 집에서 의자 잡고 일어서기 운동 10번씩 하기. 할머니가 선생님,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3번째 달에 오신 할머니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팡이 없이 혼자 걸어오신 거예요. 할머니, 지팡이는 어디 두고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 요즘은 안 써도 되겠더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혈압도 많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6개월 후에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83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경로당에서 친구들도 생겼고 손자들이 놀러오면 함께 산책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어요. 할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작은 습관의 힘이에요. 할머니는 특별한 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비싼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 작은 것들을 실천하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도 해드릴까요? 78살 송기철 할아버지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선생님, 약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생활 습관까지 바꿔야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약만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요. 하지만 약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치료는 생활 습관에서 나와요. 제가 할아버지께 약도 중요하지만 할아버지가 매일 하시는 선택들이 더 중요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특히 음식 조절을 열심히 하셨어요. 매일 드시던 달달한 커피 대신 보리차를 드시고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조금씩 섞어서 드시고 저녁 식사 후에는 반드시 30분 산책을 하셨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먹으니까 맛이 없어서 식욕이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2달째부터 변화가 나타났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요즘은 단 것보다 담백한 게 더 맛있어요. 그리고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혈당 수치도 점점 좋아졌고 혈압약도 용량을 줄일 수 있었어요. 1년 후에 할아버지가 선생님, 제가 이렇게 건강해질 줄 몰랐어요. 친구들이 저보고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변화를 본 부인분도 함께 건강한 식단을 시작하셨고 지금은 부부가 함께 매일 산책을 하신다고 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요. 중요한 건 몇 살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예요. 80살이어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60대인데도 늙고 지쳐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그 차이가 바로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90대에도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대단해요. 올바른 신호를 주면 어느 나이에라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까요? 첫째,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물 한 잔부터 드세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5번 깊게 마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둘째, 오늘 저녁 식사 때 평소보다 짠 음식을 조금 줄여보세요. 김치를 한 젓가락 덜 드시거나 국물을 조금 덜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식사 후에 집 앞을 천천히 한 바퀴만 돌아보세요. 처음엔 3분만이라도 좋아요. 셋째,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 인사를 해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러분,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금세 포기하게 돼요. 대신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고 한 달만 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라고 말할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잃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되찾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들이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해요. 혹시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부부가 함께 산책하시거나 자녀분들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시작해보세요.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힘든 순간도 이겨낼 수 있고요. 또한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라면을 드셔도 괜찮고 하루 산책을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못했으니까 오늘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어제 못했으니까 오늘은 더 신경 써서 해봐야지,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프고 힘든 시간보다는 웃고 즐거운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걱정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그런 어르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주변 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친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졌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나눠주세요. 건강은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눠야 더 의미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관리는 의무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건강한 음식을 드시고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모두 자신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그때 그 영상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더 많은 정보와 조언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 시작해보세요. 분명히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스마트한 시니어가 되신 겁니다.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신 거니까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준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연구소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꿀팁들을 계속 연구하고 전해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무료로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전문가님 모시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